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손세민입니다. 제가 저의 미래를 생각할 때면 막연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진, 여행, 영상, 이야기. 저는 이것들을 제 꿈을 위한 마음속 단서라고 부른답니다. 연설 또한 제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교육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연설을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 첨상날, 야심차게 작성한 3장의 연설문을 들고 여행대학으로 갔습니다. 연설 내용은 대충 우리는 12시간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잘못된 교육 현실로 인해 잃어가는 나다움을 되찾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연설문은 여기서 별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작정 첨삭을 부탁드렸던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글을 보시더니 잠시 후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세민이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남 좋은 소리만 적어놨어?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지? 기억을 부산에 두고 왔나? 야속한 시간은 기다려주는 법 없이 째깍째깍 흘러갔고 저는 텅 빈 종이 위에 아무런 글도 적지 못한 채 다시 여행대학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나와 마주 앉는 시간이 오는 게 두려워 친구들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빈 공간은 더 커지고 답은 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8시에 도피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하필이면 신촌 물총축제 한다고 버스 경로까지 바뀌어서 어딘지 모를 정류장에 내린 상태로 그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갈 곳을 잃으니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나 연설문 갈아엎었어요. 어떤 쌤이 내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래서. 근데 엄마, 뭔가 억울함에 가득 차서 올라왔는데 막상 서울 오니까 내가 뭔 말하고 싶었는지 까먹었어요. 나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엄마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무슨 말하고 싶어 한 것 같았는지 말 좀 해주실래요? 세민아, 꿈이 있는 너는 너의 비판적인 신념대로 입시 공부를 손에서 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꿈을 위해 달리지도 않았어. 너는 너답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다움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든 해답을 찾은 그날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 겨우 올랐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왜 스스로가 의심스러웠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제 알았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지 않았다. 저는 학교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고자라는 인식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걸어갈 길을 개척하는 것은 뒷전이 된 채 나를 방어하느라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나의 미래에 대한 남의 시선이 두려워졌고 나다움 또한 흐릿해져 갔습니다. 어쩌고 보면은 남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시기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잠시 멈추고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해답을 찾은 것은 힘들었지만 나를 인정하는 일이었고 솔직함에서 나오는 행복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 이제야 왜 속도를 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방향대로 마음속 단서들을 조합하여 천천히 하나씩 삶을 나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대로 속도를 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속도만 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머리가 외치는 소리가 아닌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나다움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한 방향대로 행복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